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기괴한 풍경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창문도 없고 전기와 수도조차 끊긴 텅 빈 건물, 20층까지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실제 상황입니다.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한 가장이 입주 날짜에 맞춰 찾아간 곳은 화려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세계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부동산 공룡 헝다그룹이 무너지면서 남긴 잔해는 무려 1경 7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였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빚더미가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가 중단된 유령 도시로 몰려가 피눈물을 흘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권력의 탄압과 파산 선언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름 돋는 광경을 보며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중국의 유령 도시는 소름 돋을 정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미래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은퇴 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를 이 거대한 재앙의 전조를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부동산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렸으며 그 불길이 어떻게 서해를 건너 우리 안방까지 번져오고 있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도시 전체가 거대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사의 파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매년 8%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절에는 이 위험한 공식이 마법처럼 작동했습니다. 헝다는 중국 전역 280여 개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생수, 그리고 축구단까지 운영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파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였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지 말 것과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일 것, 그리고 단기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많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자 헝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골마 터진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거래는 끊겼으며 남은 것은 깡통 아파트와 갚을 수 없는 빚뿐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며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곧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줄 젊은 세대는 사라지는데 공급된 아파트는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제 망상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보여주는 그 황량한 풍경이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 지방 도시들, 아니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정부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권이 만들어낸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혹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우량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구매 규제를 완화하며 불을 끄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번 무너진 심리는 백약이 무효한 법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대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 방식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